올해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저 올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모아서 미국 LA에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제가 담배를 올해 7, 8년 피웠는데 진짜 올해는 꼭 한번 금연하고 싶네요. 오늘 금연 캠프 첫날이라서 입소식 하러 왔습니다. 그저 기대도 되고 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왕 왔으니까 성공해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기 전문치료형 금연 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와 이별을 네. 사랑하는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최정희. 네, 저희 금연 캠프는 중증 고도 흡연자, 즉 저희가 금연을 하려고 시도는 열심히 해봤으나 잘 되지 않는 분들과 혹은 흡연 관련해서 질병이 있으신 분 대상으로 저희가 8년째 금연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금연 캠프 프로그램은 그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 2, 3일차를 포함해서 4박 5일 동안 입원하는 금연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다 꾸준히 피워왔는데 건강검진 기회를 삼아서 이제 입소를 해서 담배를 꺼내야 될 생각을 했죠. 한 4번 정도 시도했는데 결국은 끊지도 못하고 여기 찾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성공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아빠한테 응원 한번 해줘. 담배 끊게. 아빠. 담배 끊고. 담배 끊고. 제발 담배 좀 피지 마. 그래 알았어 이나. 환자복도 있고 우리가 이게 반쯤은 환자된 기분입니다. 착잡합니다. 야, 참 담배를 끊으려고 참 병원까지 와야 되나 싶을 정도 뭐 이때 이제 담배 한 대 딱 피면은 참 꿀맛이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금연하겠다 하고 오셨잖아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손자,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담배 냄새 싫어 이렇게 했어요? 큰아는 그런 이야기 하지. 적은 아는 아직 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 네. 혹시 들어오실 때 누가 제일 응원 많이 해주시던가요? 집사람하고 막내딸이죠. 바래다 준다는 거 그냥 일부러 있으라고 그러고 퇴사하는 날 꼭 같이 이렇게 오겠다 합니다. 첫날 기분 좋죠? 왜 기분 좋은가 하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죠. 또 선생님하고 면담하고 입소식을 하다 보니 담배를 끊으면 뭐 되겠구나. 현재는 담배 아예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담배 생각 안 나시던가요? 우리는 눈 뜨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눈 딱 뜨는 순간에 한 대 피웠으면 싶은데 없잖아. 없어요. 못 피는 거죠. 그게 아주 강제죠. 의존형인가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니면은 조금 니코틴 농도가 센 걸 피우시다가 이제 좀 함량이 떨어진 걸 피우시다든지. 그러면 담배를 물고 일을 한다면 뭐 습관하는 것도 맞고요. 무의식 중에도 끄적어 내게 되고요. 또 이 물었다가 금방 피웠는데 싶어서 또 버리고 나면 또 꺼내가 또 피우고. 이거는 다 피우고 싶은 게 아니라 습관. 하루에 담배 하나를 피울 때 내가 여기서는 1분이고 여기서는 수 가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담배가 흡다는 걸 알심이 보시는 거죠. 그 담배 해악, 그 몸에 안 좋은 것 좀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관심 있게 봤고요. 더욱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연의 경우에는 니코틴 중독, 그러니까 중독의 개념으로 봐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혼자만의 힘으로 금연을 할 경우에는 한 3% 미만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이렇게 전문 치료원 금연 캠프를 통해서 약물 치료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70% 이상의 금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 다 이렇게 끼웁니다. 97%. 폐렴은 손 씻기로 예방되지 않는다. OX. 살짝 어렵죠? X. 손들어 오십시오. 자, 손 씻기로 예방되지 않는다. 아니죠. 손 씻기로 예방이 될 수도 있다죠. 그죠? 예방되지 않는다 하는 말이 다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폐렴은 감염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복월 캠프를 하시고 선생님들이 집에 돌아가신 후에는 저희가 6개월까지 같이 이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4주, 12주, 그다음에 24주 요때는 병원에 오셔가지고 코티닌 검사도 하고 그리고 내소 상담 같이 대면해서 상담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화 상담도 저희가 6번 정도 주 사이사이에 드리고 또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계속 금연 강화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제 몸의 바란스. 일단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하고, 그리고 평상 일상생활 때, 생활할 때 뭐 빠르게 걷거나 이럴 때도 숨이 차던 것도 많이 오히려 그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일단 피부, 제 피부가 상당히 좀 좋아졌다 그런 느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이번에는 꼭 끊겠습니다. 화이팅! 네, 45년 동안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해온 담배야, 이제 너와 작별을 구하고자 한다. 즐거웠던 친구처럼 잘 지낸 담배는 이제 오늘부터 작별이다. 잘 가거라. 이제 안녕. 담배 없는 2022년 우리는 할 수 있다. 화이팅! 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여행. 아름다운 테마파크에서 반달곰의 재롱도 만나고 향토박물관에서 옛 전통놀이도 배웁니다. 앵무새와 교감하며 즐기는 겨울여행, 세종으로 출발합니다. 이곳은 세종시 전동면의 자연테마공원. 과거 60년대 작은 농장으로 시작해 현재는 드넓은 수목원이 됐습니다. 동정군이 한껏 기승을 부리는 겨울이지만
탁 트인 풍경을 마주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에만 있으면 춥잖아요. 이렇게 웅크리고 계시면 답답하니까 밖에 제가 나와봤는데 오늘은 이 사랑스러운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겨울 여행 준비했거든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먼저 겨울에도 푸르른 숲이 있습니다. 관세기 시가 속에서 아름드리가 된 향나무와 희귀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사이로 걷고 있자니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또 자그마한 분재원에는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송백류와 특수 소나무 분재도 있죠. 그리고 유명한 포토존 생각하는 사람 조각상입니다. 사진 찍을 때가 참 많은데 그중에서도 여기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제 뒤에 계시는 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동상인데 전 세계에 25개가 있고 그 중에 국내에 2개가 들어와 있다는데 여기에 하나가 있네요. 25개 중에 15번째 에디션이라고 그래요. 이번엔 이 테마공원의 마스코트를 만나러 갈까요? 한가롭게 햇볕을 쬐이고 있는 곰들이 얼핏 봐도 10여 마리는 되어 보입니다. 제가 온 걸 반기는 걸까요? 활기찬 곰들을 보니 제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곰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한 마리, 2마리, 3마리, 아니 10마리 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불곰이랑 반달곰 합쳐서 100여 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육장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얘는 반달가슴곰 맞죠? 예, 맞아요. 이 가슴에 이렇게 보이세요? 반달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반달가슴곰이 네. 천연기념물 329호고요. 네. 똑똑하고 애기도 많죠. 귀도 둥글고. 그래요? 먹이 주고 계셨구나.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줘볼게요. 네, 한번 줘보세요. 자, 이 똑똑하고 애교 많은 반달가슴곰 누나가 먹이 줄게. 울고 잘 먹는다. 한 번에 성공! 야생의 곰들은 겨울잠을 자지만 이곳의 곰들은 먹이가 충분해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요. 먹이를 주며 곰들과 교감하니 참 즐겁더라고요. 안녕.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저 친구가 인사를 잘해서 이름이 안녕이래요. 안녕. 곰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100여 마리의 곰들이 시간을 나눠 관람객들을 반겨줍니다. 곰들의 애교를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얘네들은 잠도 안 자고 사람들 참 좋아하네요. 네.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예. 곰한테 최적화된 사료로 주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해가지고 영양제도 투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곰들이랑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저는 좋긴 한데 네. 계속 밖에 있으니까 너무 춥거든요. 좀 따뜻한 데 없을까요? 추위를 피해 실내 양어장으로 고고! 이곳은 비단잉어의 월동지인데요. 유난히 선명한 색의 비단잉어들이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잠깐 먹이를 줘볼까요? 먹이를 보고 달려든 녀석들이 예쁘기만 합니다. 뻐끔뻐끔뻐끔뻐끔뻐끔. 잘 먹는다, 잘 먹어. 이런 잉어가 여기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이 수조 안에는 지금 1000마리 정도 있고요. 전체 수조 합치면 5개 수조에 3000여 마리 정도 있습니다. 엄청 많구나. 여기서 다 케어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 겨울이라서 실내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네. 봄부터 가을까지는 따뜻하니까 야외 연못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연못 나가면 볼 수 있는 거구나. 물감 뿌려놓은 것처럼 네. 화려하죠. 맞아요. 물감 뿌리듯이. 어떻게 이렇게 이쁜 색깔을 갖고 있지? 이번엔 겨울의 인기 만점 열대 식물원입니다. 바깥 날씨를 잊게 하는 푸른 식물들. 덕분에 눈이 시원해지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열대 식물들이 많아 이국적인 분위기가 풍기죠. 천천히 산책하며 힐링하기에 그만입니다. 따뜻하니 좋다. 여기는 벌써 봄이거든요. 이 푸릇푸릇한 식물들도 보고 활기 넘치는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저까지 기운이 샘솟는 거 있죠. 천여종의 꽃가나무가 그림처럼 펼쳐진 테마공원. 오랜 세월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동식물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데요. 추운 겨울에도 볼거리가 풍성해 나들이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예전에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없었던 시절에는 이런 놀이 많이 하고 놀았는데 이것 말고도 숨겨진 전통놀이가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 알아보러 가자고요. 세종시 연서면의 한 기와집. 이곳은 세종시 주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한데 모아 만든 향토 박물관인데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옛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기록해온 분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여기 유물이 정말 많은데 이걸 다 모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처음에는 제가 박물관을 하려고 모은 것이 아니고 네. 폐교된 학교에다가 향토 박물관을 만들자고 군에다가 제의를 하려고 네. 그 당시에 한 500점 정도를 만들어서 군에 기증을 했는데 의회에 상정했다가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그 기증한 유물을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시골 집에다가 창고식으로 놓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박물관이 된 겁니다. 3,600여 점의 유물에는 향토학자 임영수 관장의 손길이 배어 있는데요. 도자기부터 전통놀이와 민속자료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유물이 있다는데요. 이 유물은 도자기 부적이라고 하거든요. 도자기 부적이요? 우리 세종시에서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궁궐에 납품할 때 네. 달구지에다가 싣고 가면은 잘 깨지죠. 네. 깨지지 말라고 저런 도자기 부적을 하나씩 넣어놓으면은 도자기가 이제 한양까지 갈 때 안전하게 불 깨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자기 부적 처음 보네요, 저는 이거. 저 부적을 통해서 도자기가 어떤 경로로 올라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민속 자료 가운데 임영수 관장이 가장 애정을 쏟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전통놀이입니다. 잊혀진 전통놀이를 발굴하고 교육하며 강사도 키워내고 있다는데요. 이번 기회에 저도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관장님, 이 놀이판은 제가 처음 보는데 정확하게 어떤 놀이예요? 자, 이 놀이는 이름을 쌍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사위 2개를 가지고 노르니까 두 쌍자를 쓰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66이 나오면은 이길 확률이 크니까 이름을 쌍육 이렇게 줬거든요. 네. 이 놀이는 백제 시대부터 놀았어요.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시대에 왕주실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럼 놀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쌍육놀이는 정초나 겨울에 많이 했던 주사위 놀이인데요. 두 팀으로 나눠 번갈아 가며 주사위를 던지고 상대의 말을 잡아 승부를 가릅니다. 16개의 말을 배치해 전진시키는데 윷놀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흥미진진했어요. 하나 2개 남았는데 아쉬워. 아깝다. 이렇게 놀이에는 졌지만 오늘 쌍육놀이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올해 명절부터는 꼭 무슨 세계 여행하는 그런 놀이 아니고 또 이거 아니고 쌍육놀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조카들이랑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어여쁜 앵무새들이 날아다닌다는 이색 카페인데요. 진짜 앵무새네?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어요. 엄청 많은데? 평범한 테이블과 의자 사이로 알록달록한 앵무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앵무새들이 10여 마리나 되는데요. 바로 눈앞에서 보니 신기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주변이 다 앵무새로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앵무새 카페를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앵무새는 조금씩 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앵무새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앵무새 카페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페를 즐기려면 어떤 주의사항, 참고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뛰지 않는 거, 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줘야지 새들도 사람한테 잘 다가오죠. 저도 사실 새가 살짝 큰 새들은 무섭거든요. 예. 이런 새들한테도 내가 마음을 열고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애들이 다가오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사람을 잘 따르는 앵무새는 반려동물로도 인기가 많은데요.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앵무새들이 사람들 말 잘 따라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화 한번 신청해 보려고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따라하죠, 지금. 앵무새의 주식은 씨앗입니다. 귀여운 앵무새들에게 먹이를 줬는데요. 고맙게도 아주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세종에서 전통놀이도 배우고 반달곰부터 앵무새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은 어른, 아이 모두 만족하는 여행 같아요. 더 기억에 남잖아요. 어머머머, 졸리니? 지금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졸리자는 표시거든요. 얼른 재워주러 가야겠어요. 자, 그럼 인사하자. 안녕히 계세요. 아직 애기라서 말을 못해요. 안녕히 계세요. 추운 날씨 때문에 왠지 삭막해지는 겨울.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교감하면 가슴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우리의 전통놀이를 배우기에도 좋은 시간이죠. 동물과 함께 떠나는 세종 여행 강력 추천합니다. 붉은 옷소매 끝동을 보며 몹시 마음 아팠을 한 사람. 혹시 그분이십니까? 오늘은 날이 꽤 차구나. 좌익이는 어디 가서 보이지 않는 게야. 좌익아, 좌익아, 김내관. 야, 김내관 어딨냐, 김내관. 방송 경력 25년 차,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가 됐다. 컨셉적인 뽀글이 최기정, 경북 구석구석의 숨은 이야기부터 온갖 맛집까지 꼼꼼하게 검증하러 나섰습니다. 오직 기정사실만 전하는 최기정의 기정사실. 경북 의성과 예천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쏟아지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함께 돌아가리. 덕이마! 네가 떠난 지도 참으로 오래되었구나. 너 거기 있느냐? 덕이마! 덕이마! 성가! 덕이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날 그냥 내버려 두시오! 덕이마! 예, 이 무덤이 아니에요. 예? 여기가 아니에요? 예, 이 무덤이 아니에요. 아! 여기가 아니었고요. 아, 느낌 좋았는데. 죄송합니다. 가시죠. 여기 아니었구나. 제가 찾은 사람이 성가 덕임이라고. 경상도에선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고분군. 자연스럽게 신라시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러나 이 무덤은 신라시대의 것이 아니다. 삼한시대 국가 형태를 갖추는 음락국가였던 조문국의 도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고분들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조문국은 독창적이고 화려한 문화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 185년까지 존재했던 고대 국가의 고분이 무려 374기나 남아있다는 놀라운 사실. 조선 이전에 이런 나라가 몇이나 있었을꼬. 한반도의 역사는 참으로 유구하구나. 특히 출토품이 발견된 5개의 무덤 중 유일하게 이름을 붙인 고분이 있었으니 경덕왕릉이라 칭하고 있다고요. 의성 금성면 고분군 사적 555호에는 도로 건너편 항미리 고분군과 또 도로 우측에 탐리리 고분군, 그리고 이곳 대리리 고분군, 여러 고분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대리리 1호 고분이 경덕왕릉입니다. 금성면 일대 고분군을 발굴한 건 무려 50년 전. 당시 출토된 유물들이 신라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고,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니 신라 버류왕 2년에 조문국을 병합했다는 내용이 떡하니 적혀 있더라는 거죠.
생활 도구를 비롯해 장례식 풍습 등을 미루어 볼 때 예술을 사랑하는 독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이곳 토기는 신라 토기와도 다르고 백제 토기와도 다르고 가야 토기와도 다르고 의성 양식 토기인데 그 모양 밑에 부분에 네모 반듯한 게 특징이고 또 뚜껑도 아주 견고하게 딱 맞춰지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의성 양식 토기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역사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고대국가 조문국. 그 흔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최기정. 아니 최이산저와는 이렇게 외쳐봅니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조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건 기정사실이라 전하거라. 이어서 찾아간 곳은 경북 예천. 한적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이곳에 사형 깊은 무덤이 있다는데. 저 무덤도 아니고 가만 보자. 이 무덤도 아니구만. 하하, 이를 어찌 아나. 무엇을 찾으십니까? 아, 예. 제가 이곳에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가진 무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말무덤? 말무덤? 옳거니! 그렇지! 말이 얼마나 귀했으면 그 말을 무덤으로 다 만들었을까? 찾았구만 그래! 말무덤! 아니 말을 묻은 무덤이 뭐가 그리 특별하다고 이리도 꽁꽁 숨겨뒀을까 싶은 그때 마을로 이어지는 동산 끝자락 범상치 않아 보이는 봉분 하나. 오, 말무덤! 그러니까 자신이 키우던 말이 너무너무 귀해서 죽은 후에 무덤을 만들었다. 말무덤! 도대체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이고,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은 무덤청, 말의 무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언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는 이 무덤. 경주에 천마총이 있다면 예천엔 언총이 있단 말씀. 마을을 지나던 과객이 이 마을의 뒷산 이름이 개주둥이산이고 마치 개가 짖는 형상을 하고 있으니 마을에 분란이 끊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마치 개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재갈바위를 세우고 마을의 불만들을 대접에 받아 무덤을 만들었는 것이 말무덤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을은 시족마을이지만 이곳엔 여러 문중이 어울려 살았고 이 때문인지 사소한 말 한마디도 문중싸움으로 번지기 일쑤. 하지만 언총이 생긴 뒤는 평화가 유지됐다고요. 참으로 좋은 묘안이로다. 호호! 이런 험한 말! 호호! 이런 심한 말! 이번에도 틀렸다! 하하, 이거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겠구나. 여봐라, 험한 말 나쁜 말은 말무덤에 묻고 좋은 말만 남기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리 전하거라. 말무덤이 있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말이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는 말을 묻은 무덤, 언총이 있다, 없다. 있다.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가면 고대국가 조문국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모두 기정사실이라고요. 바다가 내어주는 싱싱하고 풍성한 산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빚어내는 깊고 진한 맛. 무태서는 맛볼 수 없는 섬 고유의 음식들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요리 연구가 김명진 씨인데요. 여수 음식의 뿌리를 찾아 직접 섬을 찾아다닌 지 7년. 사라질 뻔한 섬 음식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남도 음식이 맛은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배울 때도 마땅히 찾아할 수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해서 조력자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는 섬이니까 섬에서부터 어떤 항토 음식의 어떤 자료를 찾다 보면 뭔가 제대로 된 여수의 음식을 제가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거죠. 섬에 갈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남이 찾아내지 않는 이런 음식을 찾아낼 때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시간이 됩니다. 여수의 섬 밥상을 기록하는 김명진 요리 연구가를 만나봅니다. 바다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섬들을 묻과 연결해주는 뱃길. 요리 연구가 김명진 씨도 매주 한 번은 이 뱃길을 이용해 여수의 섬으로 향하는데요. 늘 혼자 섬으로 향하던 그녀의 곁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들이 동행합니다. 섬 음식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대학 교수들인데요. 섬이 지닌 식재료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유마을에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섬을 찾아다녔는데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식재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한테 그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오늘 이제 발걸음하게 됐습니다. 여수에서 뱃길로 20여 분, 오늘의 목적지 금오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날이 따셔서 나와 계십니까? 오늘 또 어디서 이리 예쁜 할머니들이 이리 나오셨었고 그 예전에 여기 대유 마을에서는 뭐 반찬을 뭐 같은 거 해 드셨습니까? 여기는 옛날에 막 고기가 천지. 고기 반찬이 많았습니까? 고기가 넘쳐났지만 섬 주민들이 기억하는 오랜 별미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물을 적시면 이게 한 껍데기 뺏기내고 뺏기지거든. 시래기 넣고 이제 양념장 하고 그래갖고 그냥 푹푹 찌려갖고 먹으면 돼. 그래.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약이라 약. 좋다네. 네, 약입니다. 네, 사람한테 굉장히 좋대. 이게 간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이제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성분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옛날에 약을 드신 거예요. 약을. 근데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20년간 요리를 연구해온 그녀에게도 섬의 향토 음식을 찾아내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대부분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섬 어르신들도 눈대중으로 만들어온 음식이기에 정확한 요리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섬 향토 음식을 기록하는 일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에 와서 식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맥이 자꾸 잊혀져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시절에 먹던 음식을 저는 재현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으로만 제가 그 맛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렵고 답답합니다. 섬 향토 음식 발굴과 함께 그녀가 열정을 쏟고 있는 또 하나는 여수 전통 식재료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식재료의 그 가치, 우수성을 알고 이런 음식을 귀찮다 생각 말고 가정에서 좀 조리를 해서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오도의 식재료로는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자, 오늘 할 요리는요. 자, 문어먹을 이용해서 우리가 섬에서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즐겨 만들어 드셨던 문어먹물 그 시래기국을 오늘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면 먹 내장이 같이 이게 붙어 있고 이게 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먹으면 국물이 굉장히 새까만 색을 냈기 때문에 따서 엿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문어먹을 가지고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던 그 먹었던
그 요리에 추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수의 식문화를 사랑하신다면 한 번쯤 우리 그런 추억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에게 알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요리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장갱이라는 생선을 이용해 볼 건데요. 장갱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장갱입니다. 예전에 우리 섬 사람들은 이런 고기들을 잡았을 때 못생겼다고 그냥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린 고기, 이 장갱이를 주워다가 미역국을 끓여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장갱이 미역국을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기름 한 방울을 두르고, 자, 이거 미역을 한번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장갱이를 넣습니다. 자, 장갱이를 넣고 물을 부어줘야 되겠죠. 대부분 여수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진 어떤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조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조리를 하는 셰프들에게 이게 우리 여수 지역에서 기본 자료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일단 결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수 바다가 키워낸 식재료로 맛있게 버무려낸 손죽도 갑오징어 무침입니다. 섬 고유의 맛을 살린 푸짐한 섬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처음 맛보는 섬 음식. 과연 입맛에 맞을까요? 이거는 아까마게 문어 시래국. 그래도 그렇게 막 괜찮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먹어보던 어떤 그렇게 막 썰리거나 하진 않아죠. 된장을 풀어서 하나 봐요. 네, 된장에다가. 그거는 장갱이 미역국이에요. 장갱이 미역국. 예, 장갱이 아까 봤죠. 여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생미역 갖고 했습니다. 아유, 담백하고 맛있네. 예, 깔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죠. 음식이요. 여수 음식의 뿌리를 찾아가는 오늘의 여정은 이들에게도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의 음식을 좀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좀 전통해서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잘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기 여수 금오도에 와보고 정말 책보다도 더 귀한 경험을 얻고 갑니다. 이런 게 잊히지 않고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섬에서 제가 찾아낸 음식을 토대로 개인 전시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사람과 육지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음식의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을 전시회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1제주인 1세대 돕기 성금 모금이 끝난 지난 11월 제주시내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민들의 온정으로 모인 성금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리입니다. 2년 만에 제1제주인 돕기 모금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많은 도민들께서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많이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1제주인들께 지금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2달여 동안 진행된 제1제주인 1세대 성금 모금. 올해도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모아졌는데요. 제주에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뵀는데 올해는 또 제주에서 자원금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로 고향에 오지 못한 어르신들. 대신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그리운 고향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따뜻한 온정이 오갔던 위로금 전달 현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일본에서 위로금 전달이 있던 날 어르신들이 계시는 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했다. 됐어요. 네, 그거는 가면 뭐 이거? 이만 소소.だからうちの移してほしいねこっちを。これを。 제주와 실시간 화상 연결을 앞두고 어르신들이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제주에서도 위로금 전달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네, 글로벌 팀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지난 성금모금 방송 때 화상 연결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어르신들도 오늘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전달식에서는 일본에 있는 4곳의 복지시설과 한 단체를 화상 연결하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 상태 너무 좋고요. 그대로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는 일본을 방문해서 제1제주인 어르신들께 마스크와 생필품, 위로금을 전달할 예정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성금모금 사상 최초로 온테트 방식의 위로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제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회장 강지연 인사드립니다. 예, 그럼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금된 성금은 일본에 계신 제1제주인 120여 명의 어르신들께 전해집니다. 수넉 어르신, 예. 제주도에서 위로금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어르신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사랑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고향이 어디세요? 나는 제주도 대장면. 대장면. 모슬포. 예. 대장면 모슬포. 제주에 오시면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제주도에서는 어릴 때 나왔지만은 자리회가 많이 먹지요. 자리가. 제주도는 자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전달하겠습니다. 이곳 복지시설에서는 4분의 어르신들과 코로나19로 오늘 오시지 못한 2분의 어르신들께도 위로금이 전달됐습니다. 김태생 어르신 감사합니다. 홍차출 어르신 감사합니다. 예, 전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위로금의 대상자는 제1제주인 1세대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추천받아 지원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위로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100세 최고령 어르신을 찾았습니다. 그 제주도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성금을 주셨으니까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라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맙습니다. 오사카 이쿠노구를 흐르는 히라노 운하를 따라 제1제주인들은 삶의 터전을 읽었는데요. 제1제주인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이 복지시설에서도 10여 분께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これチェジュ島の皆さんからのね気持ちなのでね受け取ってくださいね。 감사합니다. 言葉で表せない本当に大変な時期にこんなことをしていただいて本当に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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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할게요. 제주도서 이렇게 우리들을 더해주는 제주도의 도민네 오늘만이네 고맙습니다. 부모님 살 때도
안 준 돈을 제주도민이 저에게 주니까 눈물 나려고 해도 눈물도 안 나고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 잊어버릴 자 아니고 매해 생각해서 이용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히 잘 계세요. 예. 또 올게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사랑은 오랜 타양 생활로 고단했던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회색빛 우울한 마음에 어색한 옷을 걸치고 어르신들 이렇게 모습 뵈면서 정말 정말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작은 정성들이 모여 기적 같은 사랑을 만들어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리운 고향을 꼭 찾아뵐 수 있길 바라봅니다.